질문하시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몇 번? 10번? 10번. 그리고 웬만하면 숙제는 좀 혼자 해. 어? 그 부모님들도 뭐라고 하신다며. 어? 숙제 같이 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그게 니네들한테 아마 큰 도움은 안 될 거야. 혼자 푸는 게 나을 거야. 원래 혼자 하는 게 맞잖아. 자, 희수는 평면 거울에서 20cm 떨어진 곳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희수와 거울에 생긴 상 사이의 거리는, 평면 거울은 무조건 뭐냐면은, 이게 평면 거울이라고 할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그린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거울까지가 20cm야. 근데 상은 항상 어디에 생기냐면 정확하게 뒤쪽 20cm 위치에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똑바로 서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본 거야. 그냥 문제 자체가 그렇게 써 있잖아. 그지? 그래서 40cm. 희수와 거울 사이의 상, 이게 희수고 이게 희수의 상이야. 걔네들 사이의 거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같은 거리에 생겨. 반대쪽에. 자, 다음 질문하세요. 14번. 자, 14번을 봐봐. 그림은 어떤 거울 앞에 놓인 물체를 점점 멀리 할 때, 거울이야 거울. 거울이면은 무조건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오목 거울 아니면은 볼록 거울이야. 왜냐면 평면 거울은 저렇게 보이지가 않아. 위치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보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단 말이야. 오목 거울 아니면은 볼록 거울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볼록 거울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있다고 그랬잖아.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은 니네들이 그거 보면서 내가 걸어보라고 그랬잖아. 편의점 맨날 가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보여? 작고 계속 똑바로 서 있어. 볼록 거울은.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막 뒤집혀 있지? 이것도 지금 뒤집혀 있지? 얘도 지금 다 뒤집혀 있는데 볼록 거울은 절대 뒤집혀 있지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100% 오목 거울이야. 문제에서 일단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한다. 오목 거울은 이렇게 생긴 게 오목 거울이야.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다 모여,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곳에 모인다고. 알겠지? 그래서 퍼지게 하지 않아요. 퍼지게 하는 거는 볼록 거울이야. 오목 거울이 아니야. 안 더워? 안 켜도 돼? 어? 더워? 다수결로 하자. 더운 사람 한 명. 그래, 다수결 끝. 어쩔 수 없지 뭐. 다수결로 해야지. 지금은 이제 한여름이 지나가가지고. 이 거울을 이용하면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이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건 무조건 무슨 거울이야? 볼록이야, 볼록. 볼록 거울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작게 볼 수 있는 곳이야. 태양열 조리기나 화장 거울에 이 거울을 사용한다. 디귿이 맞지? 그래서 이런 데다가 조리기를 놓으면은 태양빛이 와가지고 여기에 모이니까 여기가 뜨거워져. 그래서 조리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만 맞다. 다음. 그러니까 문제를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풀 수 있어. 다음 몇 번요? 2번요. 어디요? 실력업이요? 실력업 2번. 야, 근데 니네 밑에서 꽈배기 사 먹어봤냐? 왜 안 먹어봤어? 넌 사 먹었어 벌써? 내가 한번 엄마가 사오래? 아니, 내가 한번 사주기로 했으니까 한 번은 사줄게. 2학년들도 한번 사줬어. 근데 거기 애들이 먹어보고 평가, 그 뭐지? 핫도그는 먹을만하고 꽈배기는 좀 별로라고 하고, 뭐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고로케 맛있다고 하던데. 종류는 좀 많아. 그래서 내가 한번 사준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쯤에 봐서 한번 사줄게. 너 빼고 임마. 네. 뭘 내야 이 새끼야. 네. 자, 2번 봐봐. 그림과 같이 수호가 평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을 보았다. 손을 왜 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손은 상의 거울의 앞쪽에 생긴다. 상의 거울의 앞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거울의 어느 쪽에 생겨? 당연히 뒤쪽에 생기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손은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뀐다. 상하는 안 바뀌어. 거울은 좌우만 바뀌는 거야. 우리가 거울 보면은 머리하고 발하고 바뀌어가지고 보이지 않잖아. 알았지? 상하 좌우만 바뀌어. 손의 상은 C점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볼 수 있다. 손의 상은 C점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손의 상은 C점에서 반사된 빛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반사가 돼.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 손에서 나오는 빛은 굉장히 많은 각도로 퍼져나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곳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딱 가운데. 이 눈하고 여기하고 딱 가운데. 그러니까 좀 그림이 애매한데 C라고 보기도 그렇고 B라고 보기도 좀 그래. 위치가 지금 이게 정확히 가운데여야 돼. 근데 C는 무조건 아니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잖아. 그럼 이게 입사각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니까 반사각이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C는 아니야. C는 아니고 이 손하고 사람 눈하고 정확하게 가운데 라인에 해당되는 거울에서 반사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 눈에 들어와.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거고. 입사각, 반사각 때문에 그런다. 자, 수호가 거울에서 더 멀어지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도 멀어진다. 당연하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상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릴게. 근데 얘가 뒤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얘도 당연히 더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은. 당연한 거고. 5번. 수호가 거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면 거울에 거꾸로 뒤집힌 상이 생긴다? 아니야. 평면 거울은 무조건 똑바로 서 있어. 아무리 멀리 가도 그냥 똑바로 서 있다고. 다음. 됐나? 다른 사람은? 몇 번? 4번? 자유롭게 질문해. 선생님 뭐 질문 못하게 하지 않잖아. 4번 봐봐. 다음 주에 나한테 와. 오면은 그 밑에 그거 뭐 사줄게. 야, 너는 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어저께 선생님이 숙제도 줄여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간 것 같냐고. 오늘도 너네 그거 하러 안 가냐? 오늘까지 방학이야? 자, 4번 봐봐. 그림은 렌즈를 이용하여 망막보다 앞에 상이 맺히는 시력 규정을 한다. 이게 망막이 여기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잘 봐봐. 얘를 이용해서 여기로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망막보다 앞에 맺혔다고 그랬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거야. 문제 자체가. 근데 여기 오목 렌즈 아니면 볼록 렌즈 둘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얘를 이쪽, 여기 망막에 맺혀야 돼. 여기가 망막이야. 망막에 맺혀야지 사람이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빛을 좀 더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는 거는 무슨 렌즈야? 오목 렌즈를 사용해야 돼. 오목 렌즈는 빛을 살짝 퍼뜨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퍼뜨렸다가 아니 이 그림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 이런 식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얘가 좀 더 퍼뜨려가지고 이쪽으로 맺지. 이게 오목 렌즈.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한다. 맞지? 이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거야. 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하다? 가운데가 오목하지. 오목 렌즈. 가운데로 갈수록 좁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렌즈를 끼면 실제 물체보다 작은 상이 보인다 그랬는데 오목 렌즈를 끼면은 실제 물체보다 작게 보여? 오목 렌즈의 특징이 오목 렌즈는 헷갈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뭐하고 유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볼록 거울. 헷갈릴 때, 문제 풀 때 헷갈리면. 볼록 거울은 무조건 작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보다 작은 상이 보여. 야, 이거는 편의점을 자꾸 생각하면 돼. 좀 더 궁금한 사람은 편의점 어차피 가잖아. 편의점 가서 반드시 볼록 거울 앞을 한번 이렇게 걸어가면서 쳐다봐봐. 알았어? 주변에 굉장히 넓은 범위가 보이면서 되게 작아, 사람이. 모양 자체가. 해? 이제 됐어? 또 다른 거 있으면 해, 빨리. 됐어, 이제? 오케이. 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데, 자, 여기는, 그 원리만 알면 끝나. 원리만 알면 끝나고, 우리가 색깔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는 빛이 그냥 직접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요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야? 질문이야.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이 반사가 되는데 여기 지금 LED거든. LED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그대로 모든 빛이 다 반사돼. 이 흰색 안에는 뭐가 섞여 있냐면은 흰색을 우리가 정식 용어로는 백색광이라고 불러. 백색광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주 정확히 말하면 RGB가 들어있어. R은 뭐냐면 레드야, 레드. 빨간색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 그린은 초록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는 파란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감이 아니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불러. 빛의 삼원색은 뭐냐면은 저 색깔로 모든 빛의 색을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섞이잖아? 섞이면 백색광이 돼. 흰색이 된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세 개의 색깔이 사람 눈에 따로따로 들어오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되는데 세 개가 동시에 사람 눈에 들어오잖아? 그럼 하얗게 보여. 이 색깔은 왜 종이는 하얗냐? 이렇게 형광등, 그러니까 LED 불빛이나 이런 게 태양빛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RGB가 다 반사가 돼. 다 반사가 돼가지고 사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검은색은 왜 검게 보여? 다 흡수하는 거야. 여기서는 반사되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검게 보여. 그러니까 빛이 여기를 다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주변에 비해서 검은색은 그런 거야. 빨간색은 왜 빨갛게 보여? 여기 필통 보니까 지금 빨간색이 있네. 왜 빨갛게 보여? 이 안에 들어있는 RGB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가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약간 완벽한 빨간색이 있고 어중간한 빨간색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건 약간씩 뭐가 섞여서 이제 들어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이 왜 초록색이야? 녹색만 반사되니까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다 흡수를 해버려. 녹색만 반사를 한다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여기도 너무 쉬운 되고 대신에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외워야 돼. 이거 외운 적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동그라미 쳐서 지금 잠깐 외워. 자, 봐봐. RGB야. RGB가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어. 자,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돼. 이 가운데는 다 섞여 있는 거잖아, 지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흰색이라고 돼 있는 거지. 이거 외워야 돼.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 외워야 된다고 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은 자홍색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외워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자홍색하고 파란색이 또 섞이잖아. 그럼 막 이상한 색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이 색들은 진짜 무궁무진해. 어떤 게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덜 들어간다에 따라서 이 색깔은 굉장히 많은 색깔을 낼 수가 있다고. 물감하고는 달라. 물감의 삼원색은 뭐야? 물감의 삼원색. 노랑, 파랑. 그치? 그거하고 다른 거야, 빛은.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야.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로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섞인 거 색깔만 여기 몇 개를 지금 해놓은 거지. 노란색, 청록색, 자홍색. 근데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와 나중에. 그래서 한 번 외우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일단 한 번은 외워야 돼. 한 번은 외워야 된다고 해. 그 다음에 니네들이 알고 있는 요것만 좀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영상장치, 요 빛도 마찬가지인데 눈 좋은 사람들은 진짜로 눈이 좋은 사람들은 이 색깔 말고 이게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 화면을. 그러면은 실제로는 있잖아 색깔들이 이렇게 선들로 보여. 색깔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봐야 돼. 이게 이 화면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빨간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화소들이 있어. 이런 거 화소라고 불러. 이게 얘네도 틈이 있고 얘네와 얘네 사이도 간격이 있어. 근데 우리가 저 간격이 굉장히 작아서 사람이 인식을 못해.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저게 보이거든. 근데 그냥 조금만 멀리 가서 봐도 있잖아 저런 게 안 보여. 그냥 그 부분이 전부 다 빨갛게 보여. 알았지? 그 전체가 다 빨간 게 아니라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고 사이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게 사람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화소라고 불러.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화소 3개만 쓰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지? 이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은
눈 좋은 사람들은 진짜 가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아까 노란색 뭐라고 그랬어? 빨간색하고 누가 섞었다고 그랬어? 초록색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그 안에 이렇게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같이 있어. 그게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노랗게 보이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청록색도 마찬가지야. 청록색도 녹색하고 파란색이 있어.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자홍색은 빨간색하고 이제 파란색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흰색은 여기에 RGB가 다 있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다 있어.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보여.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근데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눈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보여. 구분돼 가지고. 그래서 화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니까 그런 거고. 화질이 좋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피곤해. 화질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그러니까 화질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가까이 가서 봐도 저 화소들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알았어? 아주 촘촘해가지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가까이 가서 봐도. 그럼 멀리서 보면은 더 빨갛고 더 파랗고 막 색깔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니냐. 뭔 말인지 알겠지? 가까이 가서 봐가지고 너무 잘 보이잖아? 그러면 그 화면은 그렇게 좋은 화면은 아니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것만 그냥 이해하면은 여기는 되게 쉽다. 화소의 개념은 이제 그런 거고. 자, 일단 풀어보세요. 시작.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파동이 조금 어려워. 파동 설명은 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외워갖고 와야 될 게 있어. 우리 첫날 할 때 원소기호 20번까지 외웠지? 이걸 다시 좀 외워갖고 와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쯤에 화학 원소기호를 다시 좀 외워야 돼.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원래 시간에 수업한다. 뭐 놀고 싶으면 좀 아침에 일어나서 놀다가 저녁에 오세요. 응?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저녁에 수업을 할 거니까 놀고 싶은 사람은 놀다가 저녁에 오라고. 대체 공휴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이. 니는 월요일까지 학교 안 가네. 계약하자마자 이틀 가고 안 가네. 넌 아직 계약 안 했지? 아니요. 했어? 네. 뭐야? 초등학교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번 주 월요일에 했는데요. 그렇게 빨리 했다고? 네. 뭐지 얘네? 방학 2주예요. 왜? 몰라요. 뭐야? 저희가 2달이라고 일부러 2주로 맞춘 것 같아요. 진짜로?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 일단 저거 풀면서 그거 좀 외워. 이 빨간색, 초록색 섞이면 무슨 색이고, 빨간색, 파란색 섞이면 무슨 색이고, 초록색, 파란색 섞이면 무슨 색인지 다 섞이면 흰색이라는 건 너무 쉬운 거고. 이거 나머지 외워야 돼. 안 외우면은 못 풀어 문제를. 윤재는 다 풀었어? 찾아보면서 해. 근데 이것만 완성해 놓으면 밑에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서 풀어도 돼. 여기가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여기는 흰색이잖아. 노란색.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거 외우면 이거 나머지는 풀 수 있는데. 어? 아니 쉽다고요. 빛의 삼원색.
뭐 다 풀고 나서 뭐 그림 그릴 수도 있지. 왜 지워? 어? 안 풀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혼나지만 다 풀었는데 뭐 한쪽에다 그림 그릴 수도 있지. 내가 뭐 그런 걸로 뭐라 그래? 안 풀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지인이는 어디가 헷갈려? 네. 어? 존이라고 수업 안 들은 거 아니야? 어? 살짝 졸던데. 일단 풀어. 너 풀고 나서 다 불러주고 모르는 것만 설명해 줄게. 너는 할머니 댁이 어딘데? 아니 공무원 고모? 고모? 아빠 동생? 거기 어딘데? 멀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 풀었어? 자, 1번에 반사지. 물체가 반사야. 2번은 합성. 그걸 합성이라고 불러. 빛의 합성. 빛의 삼원세. 네. 그 다음에 7번은 화소지. 화소, 아까 화소라는 말 알려줬지. 1번에 1번 X. 2번 동그라미. 3번 X. 2번의 기억 또 다른. 니은은 초록색. 3번은 뭐야? 노란색이지. 이거는 2번은 청록색이고 3번은 자홍색이지. 그 다음에 1번 빨간색은 누구야? 다가 빨간색이고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섞인 나고 흰색은 가재.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를 좀 해고 오고요. 이제 이 파동과 소리가 있는데 여기 설명 잘 들어야 돼. 여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도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 그래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요.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있어. 파동. 파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파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여기는 안 나와. 이 책에는 횡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종파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일단 파동은 뭐냐? 파동은 뭐냐? 에너지를 매질을 이용해서, 매질이 뭔지 알려줄게. 이용해서 진동을 통해 전달하는 물리 현상이야. 이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소리. 선생님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 그러면은 소리의 매질은 뭐냐면 공기야.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사람 이 목 안에 성대가 있단 말이야. 그 성대가 울려. 소리를 낼 때. 그게 울리면서 성대 주변에 있는 공기를 떨어. 그러면 그 공기가 사람의 입을 열잖아. 입을 열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밖으로 나오면 이 주변 공기를 얘네들이 계속 옆에 있는 놈을 이렇게 건드려. 건들면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놈을 계속 건드려. 사방으로. 이렇게 건들면서 진행이 돼. 그래서 너희들 귀까지 전달이 돼. 그래서 귀에서 이제 그 진동이 사람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런 게 파동이야. 근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파라고 불러. 매질은 공기야. 그런 걸 매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소리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면 이 매질은 진행 방향이 앞뒤로 흔들려. 공기의 진동.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은 종파라고 불러. 그러니까 전달되는 방향에 그 방향을 따라서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전달을 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파라고 불러. 알았어? 이런 파를 종파라고 불러. 소리가 대표적인 거야. 그리고 횡파는 뭐냐면은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하자. 진행 방향이라고 하면은 매질이 수직으로 위아래로 흔들려. 얘가 매질의 진동 방향이야. 대부분 이게 굉장히 많거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그 그릇에다가 물 같은 거 담아놓고 뭐 연필이나 뭐 그런 걸로 갖다가 가운데쯤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주변에 이렇게 퍼져가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수면파라고 부르는데 물이니까 수면파라고 부르는데 또는 물결파
수면파라고 부르는데 그 옆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톡톡톡톡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거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게 보일 거야. 이런 게 보일 건데 이게 옆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 있다가 만약에 니네가 뭐 하나를 띄워놔. 물 위에 뜨는 거를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놨다고 해봐. 그럼 얘가 옆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지 않고 얘가 위아래로 진동을 해. 뭐 나뭇잎 같은 거 작은 거 하나를 올려놔. 그리고 옆에서 타타타타 하잖아. 그럼 이 나뭇잎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계속 흔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매질이 어떻게 진동한다는 뜻이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옆으로 계속 전달시키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가 횡파라고 불러. 횡파.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용어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건 집에 가서 실험할 수도 있어. 줄을 한쪽에다 튼튼하게 매달아. 집에 뭐 줄 같은 거 있어? 없으면은 줄넘기 줄로 해도 돼. 줄넘기는 다 있잖아 집에. 줄넘기를 한쪽에다가 단단하게 묶어. 그다음에 이쪽에서 좀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적당히 잡아당긴 상태에서 손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이쪽에서 가족들한테 누구 보고 찍으라고 그래. 사진을 찰컥찰컥 아니면 동영상 녹화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흔들어 봐. 그래서 흔들어 본다. 자, 어떻게 처음에 이 끝을 잡고 위로 흔들었어. 아래로 내렸어. 다시 같은 길이만큼 앞으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렸다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앞쪽에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 줄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은 처음에 한번 흔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 생겨. 실제로 처음에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올린 부분은 여기까지가 있고 마지막에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잖아. 그러면 이 모양으로 그대로 생겨. 이거를 연속 2번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속 2번을 해. 그러면 2개가 생겨. 근데 이 노란색은 처음에 하얀색이 옮겨온 거야. 옮겨온 거고 이 하얀색이 2번째 흔들었을 때 새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연속으로 2번을 흔들면 이런 모양이 생겨. 실제로 흔들어 봐. 이거는 집에서도 실험할 수 있다니까. 이런 모양이 생겨. 그리고 이제 용어를 좀 알려줄게. 이걸 계속 흔들면 아무튼 계속 가. 계속 여러 개가 생기면서 계속 가는데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 요 길이. 그 다음에 가장 밑으로 내려온 길이 있지. 이거를 A라고 놓으면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폭이라고 불러. 파동의 진폭이야. 진폭. 용어 외워야 돼. 진폭이라고 불러. 진폭.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여러 번 흔들다 보면 계속 아무튼 이런 모양이 생길 건데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은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니들이 만약에 선생님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을래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띄어서 그 다음 게 붙일 수 있지. 이게 다 좀 똑같잖아.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 구간에 길이가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듣는 용어다. 파장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웨이브의 길이. 웨이브가 파동이고 랭스가 길이잖아. 영어 단어 뜻이. 그래서 웨이브 랭스, 파동의 길이라고 그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파장이라고 불러. 외워야 돼. 파장이라고 부른다고 해. 그리고 단위는 미터야, 미터. 몇 미터, 뭐 몇 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몇 미터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파장이라고 부른다. 알았어? 중간에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 계속 설명만 듣고 있으면 안 돼. 모르면 물어봐야 돼. 왜 이렇게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괜찮아? 아니, 듣고는 있는데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 사실 아니야? 사실이지? 웃기지 마.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뭔 사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뭔 사시야. 한 번도 내가 느낀 적이 없는데. 그래. 선생님이 지금 누구 보고 있는 줄 알아? 누구? 아닌데. 선생님이 사시인데. 사실은 내가 사시인데. 사시가 뭐예요? 나 지금 사실은 준서 보고,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맨날 별명을 부르다. 나 사실은 몽키 보고 있어. 서준이 이 새끼 개멍청해. 네? 어저께 내려가는데 비가 엄청 오길래 내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니 저 그때 우산 주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때 저 아빠한테 전화하고 있었다니까. 아빠랑 전화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 전화 끊고 나서도 내가 바로 전화했더니 네가 신호가 갔는데 안 받았어. 아빠 오게 만든 거잖아. 여기는 우산 겁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 우산 그냥 하나 갖고 가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어? 애들한테 다 우산 가져가라고 그랬어. 여기 놔두면 학원에 우산이 쌓여. 애들이 비 올 때 가져와가지고 집에 안 가져가. 요즘 애들은 우산을 찾아가지를 않아. 좀 정신 좀 차려봐. 아니 사란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졸려가지고 이거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불러. 파장. 자, 그런데 잘 들어.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 얘를 자꾸 흔들잖아 지금. 이걸 자꾸 흔든단 말이야. 근데 1초당 흔드는 횟수가 있어. 흔드는 횟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이게 한 번이야. 이렇게 하면 두 번이야. 이렇게 하면 세 번이야. 이렇게 하면 네 번이야. 근데 1초에 이거를 몇 번을 하느냐. 그러니까 1초당 흔드는 횟수가 있어. 이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동수라고 불러. 1초당 흔드는 횟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진동수라고 불리고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프리퀀시라고 그래.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F라고 써.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알았어? 프리퀀시.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들어봤어? 그러니까 프리퀀시.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아마 영어에서도 진동수라고 해석하냐? 아니지. 뭐라고 해석하냐? 반복 이런 걸로 해석하나? 아무튼. 근데 물리 용어로는 이 프리퀀시가 진동수야. 알았지? 진동수야. F. 외워야 돼. 정의야. 1초당 흔드는 횟수야. 자, 그러면 자, 지인이 질문할게. 잘 들어. 자, 무슨 질문이냐면 어렵지 않아? 네가 만약에 얘를 1초에 사람이 사실 10번 흔드는 건 불가능해. 1초에 이거를 10번 했다. 1초냐? 1초 넘잖아. 근데 1초에 아무튼 10번을 흔들었다고 할게. 그럼 질문이야. 1초에 10번을 흔들었는데 한 번 흔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가 며칠? 아니, 다시. 1초에 10번을 흔들었다고. 한 번 흔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래, 그거 물어본 거야. 당연하지. 자, 1초에 10번을 흔들었어.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쓸게. 반복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지. 반복 걸리는 시간. 이건 당연히 10분의 1초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기라고 불러. 뭐하냐. 자, 주기가 영어로 뭐냐면 피어리어드인데 P자를 따지는 않고 주기를 우리가 T라는 문자로 써. P를 따진 않아. 피어리어드가 주기인데 P자를 따지는 않고 주기를 쓸 때는 우리가 대문자 T로 써. 이게 주기야. 주기. 알았지? 주기. 1초당 흔드는 횟수는 진동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잘 봐. 10번 per 초지. 초당 10번. 잘 들어. 초당 번을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은 대문자 HZ라고 쓰고 이제 이게 초당 번이야.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헤르츠라고 읽어. 헤르츠. 단위야. 단위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사람의 헤르츠나 이 자식아.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초당 번을 헤르츠라고 그래. HZ. 초당 번.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야.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고 주기의 단위는 초야. 10분의 1초 이렇게 하면 되니까. S가 초잖아. 알았어? 그래서 결론.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10Hz, 10분의 1초. 10분의 1초잖아. 한 번 흔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거 외우세요. 1이야, 1. 1이라고 쓴 거야. 뭐라고? 뭐라는 거야? 왜? 팔이 왜 아파? 팔이 왜 아파? 그래? 뭔 소리야?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야? 아니 왜 핸드폰에서 갑자기 야 그래? 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야. 왜? 나 때리고 싶어? 선생님이 수학 숙제까지 줄여줬는데 지금 날 때리려고 그래? 어저께 너 집에 못 갈 뻔했어. 원우가 뒤에 이만큼 안 풀었다고 풀고 가라고 해서 너 10시까지 시키려고 한 거를 선생님이 나눠서 시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려줬구만. 나를 지금 때리려고 그래? 그래 안 때린 거잖아. 때리려고 했잖아. 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야. 이거를 외워야 돼.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용어 설명은 이제 다 했고,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몇 가지. 물결파. 내가 아까 말했지. 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물결파라고 부르고. 이거 제자리에서 여기 나뭇잎을 하나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얘 나뭇잎이 위아래로 그냥 흔들려. 절대 이쪽으로 가거나 돌아오거나 이러지 않아.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해. 명심하시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소리는 음파. 우리가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데,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다 전파가 돼. 고체에서도 소리가 전파되고 액체에서도 전파되고 기체에서도 전파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기체에서 전파되는 소리를 듣는 것 뿐이고, 알았어? 그 고체에서도 전파돼. 소리는. 그 다음에 물속에서도 전파돼. 니네 물속에 들어가서 말해봤어? 진짜로? 물 엄청 먹었을 텐데? 어떻게 말해요? 물 먹을 텐데? 말할 수도 있지. 물 먹고. 맛있겠다. 소리를 예를 들어서 돌덩이 2개를 갖고 물속에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탁탁탁탁 치잖아. 그럼 물에서도 전파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것도 소리잖아. 근데 이거 한 가지 외워야 돼. 이거 한 가지 외워야 된다고 해. 자, 소리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쓰는데,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액체고 그 다음에가 기체. 이거 외우세요. 고체에서 소리의 속력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돼. 벽에 가가지고 똑똑똑 하잖아. 그러면 이 똑똑똑이 그 돌 벽을 타고 전달이 될 때 엄청 빠르게 전달이 된다고. 가장 빨라.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공간은 기체지. 그지? 그래서 기체에서,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이거 알아놓으면 좋아. 340m/s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34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어. 그러면은 이 주변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듣지만 340m 떨어져 있는 사람은 1초 후에 들어, 소리를. 물론 그게 전달이 됐을 때 얘기야. 중간에 가다 보면은 막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소리가 감쇄되기는 하는데,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이 정도로 빨라.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에서는 내가 얘기하자마자 그냥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 여기 앉은 사람과 뒤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시간 차이를 느끼지는 않아. 알았어? 근데 강당이 엄청 커. 막 몇십 미터, 막 50m짜리 강당이야 뒤에가. 그런 강당도 있거든. 거의 막 100m짜리 막 큰 그런 데가 있거든. 그런 데는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까지 가는데 그래도 0.3초 정도는 걸려. 그러면 소리 전달되는 게 조금 느리게 전달이 돼. 소리가 원래 그래.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문제 나와. 지진파, 땅에서 우리 지진파가 전달되잖아. 그래서 매질은 땅이야, 말 그대로. 땅. 근데 이거 하나 외우세요. 유일하게 매질이 없는 파동이 하나가 있어. 그게 이 빛이야. 여기는 지금 전파라고 써있는데, 전파는 원래 뜻이 뭐냐면 전자기파의 줄임말이야. 전자기파를 그냥 전파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얘는 빛이에요. 빛이야. 이런 빛이 전자기파, 전파. 니네들 이거 와이파이 지금 그림 있지? 이 와이파이만 전파가 아니라 그냥 이런 빛도 다 전파라고 해. 알았어? 와이파이는 특히 이제 다른 그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배울 건 아닌데. 근데 얘는 유일하게 얘는 뭐가 없다? 매질 없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매질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야. 알겠어? 그거를 과학계에서 밝혀낸 게 한 100년 전이야. 그 전에는 매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오래 안 돼. 원자를 알기 시작한 게 한 120년 전이야. 원자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게. 뭔 말인지 알겠어?
엄청 오래되지 않아. 근데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실제로.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원자를 발견한 것부터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생각해도 돼. 진짜 원자를 발견을 못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건데 봐봐 여기도 봐봐 물결파의 진행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이 여기로 간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여기 나뭇잎을 올려놓으면은 얘는 밑으로 내려가 나뭇잎이. 그러니까 나뭇잎은 위아래로 움직여. 그래서 진동 방향은 이렇게 되고 전달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결파도 우리는 횡파라고 합니다. 이건 용수철 잘고 흔드는 거야. 용수철에 리본을 달았는데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면 그러니까 실험이야. 이 리본이 저절로 옆으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냥 위아래로 흔들리지. 그러니까 파동을 실험하는 거야. 그냥. 절대 따라서 가지 않는다. 위아래로만 진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소리 같은 종파는 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소리가 나오긴 나오지만 잘 안 나오고 저는 횡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자, 용어를 하나만 더 알려줄게. 우리가 아까 내가 파동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루라고 불러.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부르고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불러. 이 명칭 알아놓으세요. 그럼 여기도 마루지?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뭐겠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 되겠지. 맞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루에서 골까지는 뭐가 되겠냐? 여기는 반파장이 되는 거지. 파장의 절반이라는 뜻이야. 반파장이라고 하는 거. 알았어? 파장의 절반이라는 뜻. 그러면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골에서 골까지도 뭐가 되겠어? 파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한 점을 잡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된 구간까지 가면은 딱 그게 파장인 거예요. 길이가. 알겠어? 그리고 그림을 보다 보면 이것만 얘기를 좀 해줄게. 여기에 거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지금 내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 돼. 근데 가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시간으로 나와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시간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 시간도 이런 모양인데 시간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여기는 파장이 아니야. 시간이잖아. 그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을 뭐라고 불러?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주기라고 하는 거야. 주기가 초니까. 파장은 미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로 나와 있으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파장.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불러. 알았어? 주기.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파장이 아니야. 거리일 때 파장, 시간일 때 주기.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주기의 역수가 뭐라고? 진동수. 진동수.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 와, 우리 지은이 오늘 시계 지금 벌써 3번째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겨워? 와, 너무하네. 자, 그래서 여기 용어 지금 나와 있지? 파장 나와 있고 마루, 골, 진폭 다 용어 다 알려줬지? 용어 다 알려줬고 봐봐. 여기가 거리로 나와 있을 때는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시간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여기 이 축이 시간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주기, 거리라고 나와 있을 때는 뭐라고? 파장. 이 용어를 정확히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루, 골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진폭. 학생들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를 진폭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해. 요만큼이 진폭 또는 요만큼을 진폭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동으로 에너지를 실제로 전달을 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파동이 있는데 무슨 파동이 있는지 알아? 맞아. 이 안에 마이크로파가 있어. 이것도 빛 중에 하나야. 전파 중에 하나야. 전파. 여기 마이크로파가 있고 초음파는 전파가 아니야. 초음파는 소리야, 소리. 초음파는 근데 누가 들을 수 없는 소리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야. 사람은 못 들어. 그럼 사람이 아니야. 초음파가 어떻게 나, 소리가? 이해하구나? 초음파는 돌고래라든가 박쥐, 걔네들이 들어. 알았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초음파는. 왜 못 듣는 줄 알아? 너무 진동수가 커가지고 사람이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1초에 떠는 횟수가 너무 빠르면 사람이 인지를 못한다고. 너네 그거 알아? 응? 그래, 뭐 혼자는 해도 돼. 그래, 갑자기 일어나지 마.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 갑자기 일어나서 춤추고 그러지 마. 자, 이 빛, 니네가 보기에 지금 어떻게 보여? 흰색으로 보이지?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냥 계속 밝은 것처럼 느껴지지? 거짓말이야. 이거 1초에 120번 떨고 있어. 120번. 너네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이거 한번 찍어봐 지금. 그리고 다시 재생해봐. 형광 촬영 모드로 찍어봐.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이 뭐지? 있어. 녹화를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을 거야. 그거를 한 몇 초 정도 녹화를 한 다음에 다시 틀어봐. 해봐. 다 핸드폰 다 있잖아.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 사람 눈에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찍은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봐. 그러면 깜빡 하는 게 보여. 어떻게 알았어요? 해봐. 재생을, 그러니까 그 녹화를 천천히 하는 기능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해봐.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생을, 그러니까 천천히 찍는 게 없어? 아, 천천히 찍는 게 아니라 빨리 찍어야지. 아, 쏘리. 빨리 찍어야지, 빨리. 천천히 찍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을 건데. 그 10배속 막 이렇게. 10배속이 한 1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배속이 있나? 하이퍼 해주세요. 뭐? 뭐 어떻게 하지? 그 나도 잘 안 된다. 근데 해봤어? 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됐어? 어떻게 했어요? 1분이나 찍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10배속이 되지? 그래? 아. 셀카 찍었어? 다 했냐? 아니 저 못하겠어요. 알았어. 집에 가서 해봐. 안 나와? 나중에 해봐. 이게 형광등으로 하면은 제일 잘 보이긴 하는데 얘도 그렇거든. 얘도 그런데 지금 잘 안 찍히나 보다. 형광등은 직방으로 찍히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1초에 120번 깜빡이고 있는 건데 사람 눈이 그거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화면도 지금 이게 연속적으로 빛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이거 깜빡거리고 있어 지금. 이것도 1초에 120번 깜빡이고 있어. 근데 이거를 사람 눈으로는 인식을 못해. 그게 깜빡이는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인다고 느끼는 거야. 사람 눈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파력발전은 뭐야? 파도의 힘이야. 파도가 와서 때리는 걸 가지고 날개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게 전부 다 파동이라고 해. 해안 침식은 파동이 와가지고 자꾸 흔드니까 깎인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파동으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 전달. 두 번째 파동으로 뭐를 하냐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당연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너네 와이파이로 신호 받잖아. 그거 정보 받는 거잖아. 에너지 받는 거 아니야. 정보를 받고 있잖아. 알겠지? 그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초음파 진단, 애기 태아가 잘 있는지 하는 거. 교통카드 단말기, 파동으로 뭘 받고 있어? 전파가 파동이라니까. 자기 정보를 주고 거기서 돈을 빼가는 거야. 기계가. 알았어?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공중에 떠다니는 거 잡아서 쓰는 거잖아. 정보. 전파망원경. 우주에서 오는 빛을 이용해서 그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고 하는 정보들을 자꾸 모아. 전파망원경. 그러니까 파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두 개야. 저런 식으로 에너지 아니면은 정보. 시각장애용 음향 신호기도 다 파동이야. 소리지. 여기 풀고 오늘은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 거고 숙제가 너무 많으면 또 해오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여기를 푸세요. 풀고 뒤에 소리가 있는데 소리는 다음 주에 할게. 알았지? 숙제는 앞에만 해. 앞에만.
조절을 좀 해줘야지 무턱대고 많이 낸다고 니네가 이걸 다 해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주가 근데 좀 숙제가 많긴 하겠어. 뒤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다 풀고 나면 가기 전에 화학 원소 기호를 어차피 다음 주부터 해야 돼서 다시 적어줄 건데 추가로 내가 좀 설명해 줄 게 있어서 그걸 좀 외워오라고 할게. 아무튼 학원 생활은 재밌게 해.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니네들이 좀 너무 심하게 시끄럽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제지를 하면 그때 말만 들어주면 돼. 그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어. 이게 계속 벙벙 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뭔 일 있으면은 얘기를 미리 해가지고 시간 조정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조절해서 해줘. 선생님도 사람인데 무턱대고 뭐 안 돼.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뭘 풀어? 그래, 그것만 풀어 일단. 거기 지금 120페이지만 일단 풀으라고. 이거. 왜? 뭐가 묻어? 그러니까 뭐가 묻은 건데? 그러니까 뭐가 묻은 거냐고. 볼펜. 왜 가리고 있음? 손을 잠시만. 이거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위아래니까 D. D는 오른쪽이잖아. D는 진행하고 있는 A, D 중 어느 방향인지. 지금 처음에 어디에 있어? D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C로 움직여. 주기 진동수분의 1.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 내가 이거를 설명을 안 했더니 이 문제를 잘 못 푸네. 뭐 상관은 없는데 잘 봐. 문제에서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그랬지. 봐봐. 파동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잖아.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다 나뭇잎을 올려놓잖아. 그럼 그 나뭇잎은 여기로 오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이해 갔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렇게 옆으로 진행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합쳐져서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뭇잎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그림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 있던 나뭇잎이 여기로 오니까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C야. 이거 만약에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답이 뭐겠냐?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얘를 왼쪽으로 옮겨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여기 있던 거가 여기로 내려오네. 둘 다 C가 되겠네. 이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옆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면 보여.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림을 그려야 돼. 나뭇잎 위아래로 출렁거리니까 그러는 거야. 지인이 알았어? 3번은 가가 지금 거리로 돼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파장이고 오른쪽은 시간으로 돼 있지. 그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뭐라고 그랬어? 주기라고 했어. 주기.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리지. 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 이게 센티미터의 단위가. 그래서 파장은 4cm. 몇 센티미터냐고 물어봤잖아. 여기는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거지? 몇 초야? 2초. 2초구나. 아니 여기가 센티미터라고 써 있으니까 답이 센티미터라고. 자, 1번은 답이 파동, 2번은 매질,
3번은 파장이지. 그다음에 4번은 진폭이지. 5번은 골이라고 했지. 진동수는 뭐분의 1이야? 주기분의 1. 그다음에 7번은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면 되고. 1번은 동글동글 X, 2번은 C, 3번은 방금 풀어줬고 4번에 1번 전파망이온 정보야. 전자레인지는 대표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 파력발전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 교통카드 단말기는 돈을 빼가야 되니까 정보를 빼가는 거야. 알았어? 정보. 그렇게 해서 숙제는 거기까지야. 여기 앞에 있는 연습 문제만 좀 풀어오고 자, 다음 주에 어차피 바로 해야 되는 내용이라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과학 수업을 시작을 할 때 했던 건데 처음에 과학 수업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이죠. 했을 때 원소 기호를 20번까지 암기를 시켰잖아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건데 오늘은 이거를 외우는 거를 그냥 20번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모양을 따라가면서 한쪽에다 적어놓고 내가 외우라는 걸 추가로 좀 외워야 돼. 지금 기억이 안 나겠지? 자, 수, 헬, 좀 떨어뜨려서 그래. 리, 다 명칭 써줄게. 배, 붕, 탄, 질, 산, 풀, 레. 그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이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정식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야. 황, 염, 아, 칼. 이름 써줄게. 이름. 어?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다음에 헬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명칭까지 좀 적어놔. 글자 못 읽겠는 거 나한테 다시 말해. 그리고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중간에 내가 뻥 띄어놨지. 연속으로 막 안 쓰고. 이렇게 암기시키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일단 이거 적고 나면 추가로 좀 더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앞에 문제 많지 않으니까 그거 풀고 이거 좀 외워 갖고 와. 뭐 안 외워 갖고 왔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어차피 외워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힘들어져. 베릴륨, 붕소, 탄소. 아이씨, 손이 대고. 플루오린. 글자 잘 못 읽겠는 거 말해. 써줄게 옆에다가. 어? 다? 질소? 아이, 질소. 한국 빼고 물려져 있어. 플루오린.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수학을 좀 남아서 시험 공부 좀 할 겁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엄마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말고. 아니 그게 아닌데. 넌 초딩이잖아. 아니 그게 그거 외웠다고? 아니 너는 옛날에도 좀 외웠었잖아. 집에 그거 붙어있다며 벽에. 네? 책상에 아니라 책이 있다고. 책이 있다고 그랬어? 자, 글자 못 읽겠는 거 말해.
인. 아래 골이 어디? 아르곤. 아르곤. 그러니까 못 읽겠는 거 말해. 아르곤. AR. 그리고 어떻게 외워갖고 오냐면 이렇게 외워야 돼. 연속으로 막 읽지 마. 수, 헬 한번 끊어. 이대로 한 줄씩 외워야 돼. 리, 배, 붕, 탄, 질, 쌈, 풀, 네 한번 끊어. 그다음에 나마, 알규, 인, 황염, 아 끊어. 칼칼 이렇게 외워갖고 와야 돼. 이제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외우라고 시켰잖아. 잘 봐. 이거를 우리가 1족이라고 불러. 이쪽 라인을 다 1족이라고 부른다고. 그다음에 이 라인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2족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가 3족이 아니야. 13족이라고 그래. 여기는 14족, 그 다음에 15족, 16족, 17족, 18족이라고 그래. 지금 3족에서부터 12족은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13족으로 뛰어도 넘어갔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번 안에는 3족에서부터 12족은 없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줄 있지, 이쪽 줄.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은 1죽이라고 불러. 가로를. 그러면 여기는 몇 죽이라고 부르냐면은 2죽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여기는 3주기. 여기는 몇 주기? 4주기. 그래서 이것만 일단 외워갖고 오면 다음 주에 나머지 파동 끝내고 소리만 좀 더 얘기하면 되거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앞에 중간에는 다 생물하고 지학 부분이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뒤쪽에 있어. 136페이지, 7페이지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외워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원자, 그 분자도 이제 하나씩 외워야 되고 화학식이나 이런 것도 좀 하나씩 이제 외워야 돼서 앞에보다 좀 이제 외울 게 생겼거든. 근데 이렇게 외우라는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 갖고 와. 그냥 외워 갖고 오지 말고. 수업이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숙제해. 50분까지. 이거를 적었으면 이걸 외워 갖고 오세요. 50분까지는 숙제를 하세요. 우리 올해 3월 달에 맨 처음 할 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139쪽에 있어요. 있어. 당연히 있지. 근데 거기는 아마 주기로 나눠서 주기하고 조고로 나누는데 애들이 안 나눠 놨을 것 같은데. 여기 써 있어요. 주기율표 여기 써 있어요. 아, 여기 142페이지. 근데 여기는 뭐 다 있는 거고 일단 20번까지만 외우세요. 그리고 20번 말고 이제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 있어. 그 원소 기호가 이제 책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외우라고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20번까지는 외워야 된다.